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오펙 회의 연기, 유가 또 갭 폭락 하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죠. 이전치보다도 또다시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주 만에 1000만 명의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 전체가 말 그대로 백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체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면요. 미국의 1960년대부터 지금 지난달까지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실제 그래프입니다. 1980년대 오일 쇼크와 2008년 금융위기까지도 70만 건을 넘지 않았던 이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 300만 건을 넘어서 600만 건까지 넘어서는 진짜 기존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매주 나오는 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기 때문에 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간다면, 또는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진 않더라도 지금처럼 수백만 명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나간다면 그때마다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첫째 주 금요일날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이번에는 조금 충격을 빚겨 나갔죠.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미국의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집계를 한 건데도 이미 70만 명이 실직한 10년 만에 첫 감소 수치로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심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급증을 했고요. 이게 수치가 최근에 워낙에 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과거 평상시에 비춰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5월 달에 이 지금의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피해가 반영돼서 발표되면은 아마 이제 그때는 또 엄청난 그 충격을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줄 부분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전략을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당장 월요일 날 좀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주 트럼프가, 제가 이제 또 설레발이라는 그런 분석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우디나 또 러시아랑 뭐 자세히 협의가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도 좀 괜찮은 반응을 보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사우디랑 러시아가 또 싸우면서 회의가 6일에서 9일로 연기됐어요. 근데 이것도 불확실하죠. 또다시 연기가 될지, 그리고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감산이 되긴 할지, 감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기대치처럼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의 감산이 가능할지, 이게 지금 과거에는 50만 배럴, 100만 배럴 가지고도 감산을 한 해 만에 싸웠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니들이 가격을 안 올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좀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기감이 주말 동안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 당장 우선은 개파락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시장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엄청난 수준의 갭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작은 갭 이후에 바로 소화를 할 것이냐 결정이 될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9일까지, 그 이후까지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가스 가격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거는 유가가 공급 충격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충격 자체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의 흐름을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기는 전 어렵다고 봐요.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20달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소폭의 상승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다시 또 50달러, 60달러 이런 기존의 흐름을 회복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단기간에는 지금처럼 뭐 매일 수십 %씩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뭐랄까 뭐 기대 또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20만 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속도가 줄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확산세가 멈춰야 그 다음에 뭐 경기가 회복을 하든 백신을 만들든 치료제를 만들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대감,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부터 실물경제 회복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좀 이 기존의 좀 낙관적인 막연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세계대전과도 견줄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역시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든 좀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고 이 희망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트럼프조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부분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 부채 비율 급등의 수입 매출 급감에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매출 자체가 9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하죠. 이 정도면 진짜 당장 회사가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과연 이제 몇 개월을 버티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각국 정부가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대체 언제부터 수익을 낼지 그리고 그렇게 투입된 자금을 언제쯤 회수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진짜 막연한 상황입니다. 항공사로 인한 위기 지금 정유화학 쪽 에너지 쪽 못지않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에서 또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행기가 안 움직이니까 기름을 쓸 일도 없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다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봉쇄니 격리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름이 도대체 쓰일 곳이 없다 뭐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본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은 당장 언제 선포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경제 손실이 또다시 700조 원, 1000조 원 얘기가 요즘 너무 심심찮게 들려오죠. 사실 진짜 뭐 1조, 2조만 하더라도 기존의 평상시 상황에서는 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뭐 몇십조, 몇백조가 우습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다들 두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발생할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역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하나의 유럽이 흔들리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이 실물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금융 시장 측면에서도 코로나 채권 발행에 대한 이 각자의 이제 또 입장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나라마다 피해도 다르고 여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이게 지금 유럽연합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 변화가 찾아오면 그거 역시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 또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이 식량 생산국들 쪽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망이 마비가 되면서 조만간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을 비롯한 러시아, 뭐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주요 생산국들도 다 해외 수출을 다 막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상황인 만큼 식량 부족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국가들은 다 이런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겠죠.
생산망과 유통망이 마비된 것도 있고, 인도 역시도 쌀 수출부터 우유 생산, 유통 같은 것들이 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 식량 업체들, 또 이제 식료품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 다른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 확산이 멈추기 전까지는 이런 전방위적으로 분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도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막연한 기대, 뭐 이런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늦게 사도, 조금 높게 사도 괜찮으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하거나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이 위험 관리, 준비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 동학개미 운동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손바뀜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까지도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는 적당히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좀 과도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던지고 나가는 걸 개미가 받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유지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은 누가 계속해서 더 사줘야 돼요. 진짜 뭐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사주면 올라갈 수도 있죠.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 소화하면서. 근데 과연 그만한 돈이 계속 들어오겠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돈이 계속 생기겠는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이 수급은 지금 굉장히 좀 모래성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나 회전율이 높다, 손바뀜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손바뀜이 많지 않았다, 회전율이 작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이나 기관도 좀 들고 있지 않겠나 싶은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걸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수급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수급도 결코 적지가 않아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수급보다 선물 인버스나 이 코스닥, 코스피 다 포함해서 이 인버스에 투자하는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언제든지 이 수급 역시 흔들리거나 조금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 주식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나홀로 호황을 보여준 게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집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을 지난번에 해드렸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들, 그쪽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는 개념이 크지 않으니까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 수급의 행진이 멈출 때, 그때 과연 이 흐름을 버틸 수 있겠는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때 저점 매수라는 관점으로 또는 추격 매수라는 관점으로 이 물량을 다시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방송 한번 올려드린 것처럼 동학개미 운동을 진짜 뭐 하시려면은 진짜로 장기적으로 보고서 분할 매집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절대로 한 번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실 부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거, 요거에 따라서 또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이 국내 증시 흔들릴 가능성 커요. 영업이익이 몇 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망치가 뭐 조 단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일자는 7일입니다. 7일날 발표될 때
기대치를 충족한다면은 뭐 해외 흐름보다도 또 상대적으로 국내 흐름이 강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해외 흐름과는 별개로 또 자체적으로 상당히 눌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겠죠. 어쨌든 이 코스피는 1800 밑에서는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인버스 ETF와 ETN도 이 1800 밑에서 유지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0 넘어서면 조금씩 손절 관점으로 인버스는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부분을 전략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800 넘어선다고 바로 매수는 아니겠습니다. 1800부터 1900까지 안착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찌르고 빠질 가능성도 있고 아예 지금처럼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600선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코스닥의 1800, 1900까지 되겠죠. 찌르고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최소한 매수 관점 보려면 600에 대한 안착과 변곡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중한 편이고요. 개별 종목 역시 다음 주에 이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분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더라도 사실 다 좀 V자 반등을 종목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접근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종목은 특별히 지금 볼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해외 선물 쪽에서는 우선은 금은 어쨌든 N자형 급등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계단식 하락, 나스닥 8000 밑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쇼크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또 이제 내일은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일이 30달러 선까지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거 역시도 큰 흐름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죠. 오일도 아마 30달러 내일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건데, 그게 지금 개파락이 어느 정도 폭으로 발생할지 그거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유가의 흐름하고 지금 달러 흐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이 원유를 살 때 사용하는 결제 통화는 달러죠.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이 달러에 대한 수급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도 보면 3월 9일날 오일이 갭폭락할 때,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갭폭락입니다. 갭폭락할 때 달러가 V자 반등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일을 팔고 나서 자금을 회수할 때 달러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로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는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였는데, 만약에 내일도 또 다음 주에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오일이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라인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1 밑에 있으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 금 역시도 상승을 하긴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속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후 또 과연 오펙의 회의 연기, 이 부분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 있고요. 이게 지금 막연하게 낙관을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펙 회의 연기, 유가 또 갭 폭락 하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